자, 봅시다. 이번에 좀 보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보호의 원자 모형 봤어요. 그죠? 문제 풀어보니까 어떤가요? 참, 이거를 정답지를 보여줘야죠. 정답지. 79쪽. 79쪽 정도. 그래, 단톡방에 이제 정리해서 올릴게. 맞지? 문제 풀고 수 있을 거예요. 79쪽 정답이 이렇게 돼요. 보여요? 되죠? 자, 뭐 하나 풀어줄까? 다 맞았어? 우리 지민 양, 다 맞았어요? 1번 틀렸어요. 은규는 1번 틀렸어. 1번 왜 틀렸을까? 요 1번이지? 요 1번. 그래. 자, 다음은 수소 원자의 전자 배치를 도의 원자 모형으로 나타내 준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찾아보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KLM 껍질이 있어요. 이 바닥 상태라면 에너지가 제일 작은 상태라 그랬고, 바닥 상태라면 전자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어야지만 바닥 상태야. 자, 지금 현재 전자가 있는 상태는 무슨 상태를 얘기하냐면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면 바닥 상태이다. 이게 틀린 거야.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바닥 상태로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가야죠. 그럼 바닥 상태로 갈 때는 n이 1인 쪽으로 전자가 가는 거야. 그럼 n이 1인 쪽으로 가는 거니까 무슨 빛을 방출해야 돼? 자외선. 알았어요? 그래서 적외선이 아니라 자외선을 방출될 수 있다라고 해야 될 것이고요. 자, 방출될 수 있는 빛은 모두 세 가지다. 자, 여기다 다시 한번 해보면 N이 1, N이 2, N이 3. 간단하게. 자, 빛의 종류만 볼게. 3에서 1도 방출될 수 있어. 그지? 그 다음에 3에서 2도 방출될 수 있어. 가다가 중간에 힘들어서 쉴 수도 있지. 알았지? 2에서 1도 방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 가지수 몇 가지가 되냐면 하나, 둘, 세 가지의 빛이 방출될 수 있는. 알았지? 그러니까 반드시 1로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야. 2로도 갔다가 다시 2에서 1로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세 가지 빛이 방출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디귿 보기 때문에 틀렸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나머지 얘기는 다 맞은 거예요, 그러면? 예, 넘어갈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게 보호의 원자 모형이었어. 그러면 보호의 원자 모형은 자, 보호의 원자 모형은 그 한계가 좀 있어요.
자,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뭐냐면은 한계가 자, 수소 원자에 한정되어진다. 그러니까 수소 원자에 한정되어진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뭐냐면 방정관 얘기했어요. 방정관. 이 방정관이 거기 8, 8만 원인가? 뭐 생긴 방정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원을 걸 수 있는 방정관. 알겠지?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아까 그 우리 앞에선 수소를 집어넣었는데 여기다 이제 헬륨을 집어넣어. 헬륨. 그러니까 헬륨을 집어넣어도 빛은 나와. 그러니까 뭐 기체들 중에 뭐 헬륨을 집어넣고 뭐 아니면은 뭐 질소도 집어넣고 다양한 그 기체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 알았지? 이 빛이 나왔어. 빛이 나온 걸 이 빛을 이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 주면 빛이 이렇게 분광이 돼. 자, 빛이 나눠진다고 보면 돼요. 그럼 빛이 나눠진대. 그럼 다시 이렇게 나눠졌어. 자, 빛이 나눠졌는데 물론 이 선들의 위치는 다릅니다. 다른 원소니까. 알았지? 그런데요. 여기에 있는 이 빛을 이렇게 확대를 해보니까 확대했다 생각해. 그럼 빛을 확대했더니만 이 확대된 걸 잘 살펴보니까는 이 빛이 말이야.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이렇게 쪼개져서 보게 돼. 이렇게.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막 하니까 이렇게 스프릿 된다, 나눠진다라는 뜻이야. 근데 이거는 보의 원자 모형에서 설명이 절대로 안 되지. 보의 원자 모형은 뭐냐면 빛이 빨간 빛이 나왔으면 빨간 빛은 하나만 나와야 돼. 물론 이 빨간 빛이 굉장히 세질 수 있어. 왜냐면 이제 수소가 양이 많아지면 그 빨간 빛이 뭐 진하다고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게 갈라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빨간색 옆에 주황색, 주황색 이렇게 갈라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 수소 원자에 한정되어진다는 것은 전자가 몇 개 있을 때 전자 전자가 한 개 있을 때만 에서만 적용이 되는 그러한 원자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전자 한 개 있을 때. 그러면 전자가 두 개 이상 있으면 이 선 스펙트럼은 좀 더 복잡해지는데 이 복잡한 선 스펙트럼을 해석할 수 없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나온 게 현대 원자 모형입니다. 현대 원자 모형을 좀 보는데 자, 물론 뭐 화학자들이 아니라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 전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연구를 많이 하는데 자, 전자가 있어요. 전자는 볼 수가 없어. 일단 기본적으로 볼 수 없다가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로 표현해 주냐면 확률로 표현해 줍니다. 확률. 알았지? 그 확률로 표현하자고 이제 여러 물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얘기를 해요. 슈레딩거 방정식.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얘기하고 이 슈레딩거 방정식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전자를 뭐로 확인하냐면 이렇게 해서 파동함수로 전자를 파동함수로 얘기를 하래요. 알겠죠? 자, 그래서 파동함수로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전자를 파동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뭘 하냐면 슈레딩거는 자, 파동함수에 제곱이 있어요. 자, 파동함수의 제곱을 이제 확률이라 그래요. 확률. 자, 그다음에 이 파동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정확한 에너지 준위를 계산을 해요. 정확한 에너지 준위를 계산한다. 알겠죠? 자, 그 전에 이제 보가 얘기했던 원의 에너지 준위는 좀 수소 원자에만 한정되어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슈레딩거에게 정확한 것을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자, 그럼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슈레딩거 방정식과 관련되어 있는 과목이 양자 역학이라는 과목이야. 그게 뭔지도 몰라도 돼. 단지 전자를 뭐로 얘기했다? 함수로 표현했다는 것이고 그 함수로 표현한 방정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방정식에는 뭐가 있냐면 일단은 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변수가 있죠. 변수가 있고 변수에 따른 당연히 해가 있겠죠. 알았지? 똑같아. 슈레딩거 방정식에는 뭐가 있냐면 변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변수가 있게 되고 이 변수들을 가리켜서 양자수라는 표현을 써요. 양자수. 알겠죠? 음, 넌 왜 이렇게 늦어? 네? 왜? 밥올 때는 음, 이렇게. 자, 여기 양자라 그래, 양자. 자, 이 양자가 뭘 뜻하는 거냐면 왠지 이런 거 같죠? 뭐 양자, 양을 가진 입자다라는 뜻으로 양자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그런 뜻은 아니고 어떠한 양이 여기서 어떠한 양이라는 얘기는 뭐 다양한 값이에요. 뭐 에너지 준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떤 양들이 입자처럼 끊어져 있다. 그러니까 양자수라고 하는 것은 은규야 일어나 되면 되게 몇 쪽이냐고? 80쪽. 자, 양자수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바로 불연속적이라는 걸 의미해 주는 거야. 불연속적이다. 그러니까 불연속적이란 말을 양자란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값이다.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값을 앞에서 우리가 보의 원점에서 주양자수 배웠잖아. 그지? 그렇듯이 주양자수와 같이 이렇게 끊어져 있다는 표현을 우리가 양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양자수는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총 네 가지가 있어요. n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주양자수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l이라 그러면 l은 부양자수라 하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방위양자수라는 표현을 써요. 알겠지? 부양자수 혹은 방위양자수 똑같은 얘기야. 대학 가면
가분동량 양자수라는 표현을 써요. 되게 이 명칭이 많아, L은. 그 다음에 ML이라는 값이 있어요. 이 ML은 자기 양자수. MS는 스핀 양자수. S라고도 쓰는데 MS가 가장 많이 쓰는 기호야. 기호. 자, 주양자수입니다. 주양자수는 우리 지난 시간에 보호의 원자명에서 했었죠? 스무 주양자수 뭐 나타내 주는 거래? 음. 오버터 에너지. 전자 껍질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지? 전자 껍질이고 이 전자 껍질은 진짜 껍질은 아니라 그랬지? 뭐라 그랬어? 에너지 균이라 그랬어. 자, 그래가지고 이때 n이라고 하는 값은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쭉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n이 1일 때는 이제 이름이 K 껍질이라고 그래요. L, M, M 이건 봤잖아 지난 시간에. 하지만 얘네들이 의미하는 건 에너지 준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 부양자수. 자, 부양자수는 이제 오비탈의 모양이라 그래요. 오비탈이 뭔지는 이제 요번 시간에 배우겠죠. 모양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L 값이 있는데 L 값은 0부터 1, 2, 3 쭉 해가지고 n-1까지 있어요. 그럼 이게 결국은 뭐에 의해서? 주양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 부양자수가 됩니다. 그래서 주양자수가 1이라면 1이니까 0밖에 없겠지. 그지? 근데 주양자수가 2라면 0도 있는데 1도 있는 거예요. 0, 1. 2라면 3이라면 0, 1, 2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배우겠지만 여기가 S, P, D, F라는 이름으로 이거 오비탈을 불려요. 그러니까 이제 S나 P나 D나 F는 왜 알파벳이 다른 거냐면 모양이 달라서. 근데 그 모양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좀 더 자세히 배워야 되겠죠? 이번 시간에. 자, 그 다음에 ML이라고 있습니다. ML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오비탈에 있는데 오비탈의 방향을 나타내 주는 게 ML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ML은 마이너스 L에서 0 플러스 L까지. 이거는 이제 자기양자수는 부양자수에 의해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L이 0이면 0밖에 없지만은 L이 1이면 1에 대한 얘기니까 마이너스 1, 0, 플러스 1까지 세 가지가 있어요. 알았지? 그게 이제 자기양자수고요. 스핀양자수. 스핀양자수는 자, 자전에 의한 전자의 고유값이다. 그러니까 전자가 뭐라냐면 다시 말하면 회전을 해요, 회전. 회전하는데 오른쪽으로 도느냐, 왼쪽으로 도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야. 알겠지?
그래서 MS는 두 가지 값을 가져요.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값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값을 가져. 그래서 이제 플러스 2분의 1을 이게 표현하기를 이제 업, 뭐 다운 이렇게 표현해줘. 알았지? 업이 있으면 다운이 있다. 도는 방향에 따라서 약속을 한 거야. 플러스 2분의 1을 업이라 그러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다운이라고 하자. 자, 이제 값들이 좀 생소한 거예요. 생소한. 생소하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뭘 표현해 주는 거냐면 바로 우리가 이제 배운 이 전자를 표현해 주는 현대적인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n이 1이다. 그럼 뭐야? k 껍질이지. 그다음에 n이 2다. l 껍질. 그다음에 n이 3이다. m 껍질. 이래요. 은기야, 오늘 왜 이렇게 졸아? 너무 졸려? 어? 일어서. 서서 해, 서서. 거기 서서 하는 스탠딩 책상 있잖아. 책 펴줄게. 응. 그럼 손 다치면 해줘. 자, n이 1일 때, n이 1일 때, l이 있어요. l은 0이 되고요. 맞잖아. n이 1이면 l은 n-1까지 있으니까 l은 0이 돼요. ml은 0이 되겠죠. 알았지? n이 2일 때 l은 0이 되고 그러면 ml도 얼마가 되는 거냐면 ml도 0이 돼요. 수는 안 써도 돼? 노트 없어? 꺼내. 노트 꺼내야지.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안 졸려. 그치? 없는 사람은 저기 이면지 되게 많아. 한 박스나 있어, 한 박스. 자, 봐봐요. 이렇게 돼, 이렇게. 자, 다시. 자, n이 1일 때 l이 0이고 ml이 0이야.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지? n이 1일 때는. 근데 n이 2일 때는 l이 0이면 ml이 0이니까 이거 하나 하고 또 l이 얼마짜리가 가능해? 1짜리가 가능하지? 그럼 ml은 얼마 가능한 거야? 지민아, 얼마 가능해, ml이? 얼마? 마이너스 2라고 또 0도 있어야지. 0 항상 껴야지. 그 다음엔 플러스 1. 자, 그러면 n이 2인 경우는 이제 l이 0, 1밖에 없으니까 요게 다야. 자, n이 3일 때. n이 3일 때는요, l이 0도 있고, 그럼 0일 때는 ml이 0이고. l은 또 1자리도 있죠. 여기까지 똑같죠. 주양자수가 3이고, l은 1이고, ml은 마이너스 1도 있고, 0도 있고, 1도 있고. 근데 l이 하나 더 있지. n-1까지 있으니까 n이 3이면 얘는 l이 2가 되는 거야. 알았지? 승우야 눈 떠야지. 네. 너도 서. 네. 너도 서. 쓰라고. 스탠드업. 스탠드업. 아유, 이게 나 있는데. 글쎄요. 성령.
응? 밖에 정수 있어. 정수기 있어. 물 마셔볼래? 마십시다. 지금 조금 쉬자.